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혜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지금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거야가 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약간 코미디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나? 역시 시대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가 지금 용산으로 옮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느냐? 이런 거를 논하는 건 이제 둘째 문제고,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가 안보를 걱정해가지고 지금 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갖다가 반대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뭐 이런저런 일에 앞장을 서고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미에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줄을 이뤘습니다. 뭐라 했냐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불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가 졸속이고 불통인지 그건 따로 얘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최소한 문재인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불통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집단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기들 유리한 대로 지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왔고 국회는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그 거여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정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졸속이네, 불통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부 견제 하나 못하고 비판 하나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런저런 뭐 지시를 했는지 협조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시키고 그냥 막 한마디로 머릿수 믿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시킨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과연 국민과 소통한 거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아주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선익을 다 분석해보고 그렇게 했던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솔직히. 윤호중 비대위원장, 부처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집권기간 내내 내세웠던 게 뭡니까? 그 타당성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나 이런 공약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국민의 동의를 받은 거고, 뭐 이런 주장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윤건영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고 당선됐고 그 사람의 공약인데 그러면 이건 국민적 동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어디 감히 무엄하게 말이야 반대를 하고 그러느냐, 그런 주장을 했던 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이제 무슨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처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뭐 국민적 공감대 없이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최소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데 무슨 공청회를 왜 엽니까? 도대체 뭘 위한 공청회고 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입니까? 대통령 집무실 아닙니까? 대통령 집무실이니까 대통령이 옮긴다고 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물론 그에 따른 재반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지만, 아니 옮기는 것 자체는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지 무슨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합니까? 그럼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공청회를 열 사안입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입니다. 그렇게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정권이 그간 해온 그 행태,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국민들 의견을 중시했던 이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그런 짓을 벌였습니까?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이건 또 얘기하겠습니다. 윤호중 이런 얘기합니다.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합니다. 시민 불편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 시민 불편, 혈세 낭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국가 안보, 국토 방위를 신성하게 여겨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에 뭘 해왔습니까? 정말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전혀 핵포기 의사가 없는 반국가단체 속에 김정은이를 갖다가 위원장 운운하면서 그가 분명하고 확실한 핵폐기 의사가 있다고 우리 국민한테 얘기한 사람, 우리 국민한테 변호한 사람, 옹호한 사람, 대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 정상들을 상대로 김정은이가 핵폐기 의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 완화 해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국가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까? 김정은이가 핵폐기 의사가 있었습니까? 김정은이가 말한 조선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요구한 국제사회가 요구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다니는 사이에 김정은이는 핵 능력을 강화하고 그 핵을 우리한테 쏠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미사일을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정권이 해왔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기간에 우리 국가 안보가 처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권 또 뭘 했습니까?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만나서 군사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을 감시하는 우리 눈을 뽑아버렸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자해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합의한 겁니까? 무슨 공청회라도 열었습니까? 무슨 국회에서 무슨 이거 의결이라도 거쳤습니까?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우리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문재인 대통령 혼자 평양에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김정은이하고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결과 북한이 그 군사합의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문재인 정권 또 뭐 했습니까? 감시, 정찰, 자산 이런 거 확충했습니까? 타격, 요격 체계 확충했습니까? 완비하지도 못했고 이 유기적인 연동 시스템 이런 거 구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 뭐 조기 환수 뭐 이런 거 외쳤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주장입니까?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김정은이하고 군사 합의하고 난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의 컴퓨터 게임 실제 기동훈련을 하지도 않고 북한 눈치 보면서 북한이 미사일 쏘든 뭘 하든 도발이라고 말도 못하고 김여정이가 한 번만 더 도발이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도발이라고 말도 뭐 유감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정권입니까? 이게 과연 국민 목숨을 중시하는 정권입니까? 이게 과연 국민 안전을 강조해서 집권했던 정권이 해왔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윤호중 비대위원장,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뒤에 얘기는 제가 그냥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새집 꾸미고자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시민들 재산권을 갖다가 또 이렇게 중시할지는 또 몰랐습니다.
그렇게 재산권을 중시해가지고 사상,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시행해 왔던 겁니까? 그렇게 시민들 재산 그렇게 중시해가지고 우리가 처참한 실패를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제언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각종 불만을 쏟아냈는데도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습니까? 그렇게 재산권을 중시해가지고 부동산에 중과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대출도 막아버리고 사실상 전국에 집을 가진 전 국민을 갖다가 투기 세력으로 여기는 그런 정책들을 해왔던 겁니까? 이게 과연 시민들 재산권을 중시하는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이게 과연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가 대체 뭔 짓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그런 반성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부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 때, 그리고 다음 총선 때, 그리고 다음 또 대선 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또 이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즉각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의 그 과정을 갖다가 졸속과 날림, 불통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많다.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은 꼭 알아야 한다. 이런 한번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